조선판 국정농단의 주인공, 권력의 화신, 문정왕후, 조선 제13대 왕, 명종. 그는 단 12살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단순한 왕실, 여인이라 부를 수 없는 강력한 권력자이자 실질적인 국정의 주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선사에서 손꼽히는 권력의 화신, 문정왕후 윤씨입니다. 제1부 세자의 보호자에서 경쟁자로 문정왕후는 조선 제11대 왕, 중종의 제2왕비였습니다. 당시 중종에게는 이미 세자가 있었습니다. 장경왕과 낳은 아들, 바로 훗날 제12대 왕이 되는 인종입니다. 문정왕후는 처음엔 이 세자를 친아들처럼 아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자지간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돈독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1534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문정왕후가 자신의 아들 경원대군 이완을 낳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문정왕후의 태도는 급변합니다. 세자 인종을 경계하기 시작했고 아들 환을 왕위에 세우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모후가 아닌 실질적인 권력자였습니다. 제2부 정치 싸움의 시작. 대윤과 소윤. 세자 인종을 지지하던 외척 유님은 문정왕후의 최대 정적이었습니다. 유님은 중종의 장녀 효혜공주의 시가와 연결되어 있었고 권신 기말로와 손을 잡고 문정왕후 세력을 궁 밖으로 밀어내려 했습니다. 문정왕후 역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들 환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 기말로를 먼저 제거합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유님과의 싸움에 돌입했는데 사람들은 이때부터 유님을 대윤, 문정왕후 측 윤원영 형제를 소윤이라 불렀습니다. 대윤은 세자 인종을 중심으로, 소윤은 문정왕후와 경원대군 환을 중심으로 세를 형성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왕위 계승권을 둘러싼 치열한 정쟁으로 번졌습니다. 제3부 이문의 화제와 인종의 즉위. 한밤중 동궁전에 불이 났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낸 화재였습니다.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세간에선 문정왕후의 소행으로 의심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중종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1544년 11월 인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문정왕후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4부 계모와 왕의 갈등. 그러나 효심은 덫이 된다. 왕이 된 인종은 효심이 지극한 인물이었습니다. 비록 계모였지만 문정왕후를 진심으로 모셨습니다. 문정왕후는 이를 이용해 끊임없이 인종에게 우리 모자를 언제 죽이겠냐며 압박했고 인종은 계모를 달래려 무리한 효행을 반복합니다. 유불록과 동각잡기에 기록된 인종의 행적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는 중종의 장례를 치르며 무려 6일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고 3개월 동안 간장도 먹지 않았으며 병든 와중에도 문정왕후의 안부를 걱정할 만큼 효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효행은 오히려 인종의 건강을 망가뜨렸습니다. 결국 인종은 즉위 8개월 만인 1545년 7월 31세의 나이로 승하합니다. 그는 죽기 전 자신을 괴롭히던 계모와 아우에게 왕위를 넘겨주었습니다. 제5부 명종의 즉위와 수렴청적. 인종의 죽음으로 왕위는 경원대군 이완에게 넘어갑니다. 그가 바로 조선 제13대 왕 명종입니다. 이때 명종의 나이는 고작 12살. 정치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기에 어머니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통해 정권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녀는 편전에 수렴을 내리고 정사를 살피며 사실상 여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윤비는 천성이 엄하고 강하여 비록 주상을 대하는 때라도 말과 얼굴을 부드럽게 하지 않았다. 수렴청정한 이래로 무릇 무엇 하나 상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였다. 모든 국정은 문정왕후가 결정했습니다. 명종은 조그마한 궁궐 시설 하나도 어머니의 허락 없이는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선 최고의 마마보이 국왕이었습니다. 제6부 피해 숙청. 을사사화와 정미사화. 문정왕후는 정적 제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1545년 인종의 죽음과 동시에 유님 일파를 숙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을사사화입니다. 그녀의 동생 윤원영은 대윤 세력을 역적으로 몰았고 100여 명의 인물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사화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리고 2년 뒤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서울 양재역 벽에 벽서가 붙었습니다. 위로는 여왕, 아래로는 간신 이길이 지가 나라를 망치니. 윤원영은 이 벽서를 빌미로 또다시 정적을 제거했습니다.
이것이 정미사화입니다. 제7부 무소불위의 권력과 탐욕. 문정왕후는 숙청으로 조정을 장악했고 그녀의 동생 윤원영은 부정부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윤원영은 애첩 정난정과 함께 뇌물과 향락에 빠졌고 그 누구도 그를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명종 역시 무기력했습니다. 어머니의 강압 앞에 어떤 정치적 결단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왕권은 철저히 그녀의 손안에 있었고 조선의 정치는 문정왕후의 뜻에 따라 흘렀습니다. 제8부 모후의 그림자 속에 살다. 명종이 친정을 시작한 이후에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정치를 시도하면 문정왕후는 그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너를 왕으로 만든 사람이 나다. 그런데 내 말을 거역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냐? 명종은 이 말 앞에 무너졌습니다. 끝끝내 그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명종은 평생 모후의 그늘에서 살았고 조선은 그만큼 후퇴한 정치 체제를 안고 가야 했습니다. 제9부 문정왕후의 죽음과 유산. 1565년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가 권력을 잡은 지 20년, 조선을 실질적으로 통치한 시간입니다. 그녀의 죽음으로 명종은 비로소 온전한 왕이 되었지만 이미 그는 체력도 권력도 의지도 많이 소진된 뒤였습니다. 문정왕후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강력했던 왕실 여인이자 자식 뒤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휘두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권력은 단지 모성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왕을 넘어서는 정치적 욕망의 실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두 글자, 수렴청정은 조선 정치의 깊은 그늘로 오래도록 남게 됩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실 여인, 왕을 낳은 어머니가 아닌 왕을 만든 어머니. 문정왕후는 조선의 국모가 아니라 조선을 지배한 여왕 즉 명종시대 조선판 국정농단의 주인공이었습니다.